거기 2번에 1번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는 대리인에게는 적어도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는 미성년자여도 괜찮은데 다만 행위 능력은 없어도 되지만 어디 행위 능력은 만 몇 세 이상? 만 19세 이상은 다 행위 능력이잖아. 그럼 만 16세는 만 17세는 행위 능력이 없지. 근데 의사 능력은 있어 없어? 의사 능력이 있잖아. 만 14세 이상이 만 14세 이상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없어도 무슨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지. 그래서 자, 제한 능력자의 대리행위. 갑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주어서 대리행위 했을 때 미성년자가 한 대리행위 본인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취소하지. 그래서 외우는 것이야. 자, 2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되어 있나? 그래서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여기 봐. 제한 능력자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해서 외워요. 제대는 취소 없다. 그거 하나 외우라고. 제대는 취소 없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그 밑줄을 하나 그으셔봐. 눈으로. 어디 하는지도 몰라. 지금 밑줄을 하나 그어보시라고. 그래야 밑줄을 하나 그어야 아, 1시간 동안 잠 잘 잤다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나 여기 봐. 의사무능력자는 만 14세 미만. 의사무능력 술 먹었다고 술. 의사무능력자인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취소요, 무효요? 무효. 구별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의 의사능력까지 배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대리권의 존재 있잖아요. 거기다 별표 5개 오고 다 거기서 나와. 대리권의 존재. 그러면 대리권의 존재는 어디? 우리 나중에 앞에서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물어보거든. 그럼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요건이다고 성립요건이다고. 효력요건이잖아 지금 대리권의 존재는. 그리고 이걸 특별효력요건이라고 배우지. 자, 그러면 자 이제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험이야. 하나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를 물어봐.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안 물어보고, 그러면 여기서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그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지. 근데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시는 분은 맨 말 타고만 다니냐, 먹이도 주냐, 기름도 넣잖아. 그런 걸 보존행위라고 불러. 무슨 행위? 그리고 이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관리행위라고 하고, 관리행위. 그리고 팔아먹는 짓을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다 할 수 있어. 처분행위. 그런데 토지 소유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대. 그러면 수여했으면 임의 대리권이지. 근데 갑이 을에게 대리권 줄 때 보존행위 하라고 대리권 주었는지, 관리행위 하도록 대리권 주었는지, 처분행위 하도록 대리권 주었는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두 경우가 있다 이게. 수권행위에서 정해진 경우도 있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 두 경우가 있어. 그래서 거기 밑에 봐.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의 왼쪽에 권한을 여기 정한 경우, 수권행위에서, 오른쪽은 정하지 않은 두 경우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갑의 토지를 을에게 대리권 줄 때에 팔아라고 했는지, 주기는 주었어. 주기는 주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정했어, 안 정했어? 정한 경우도 있고 안 정한 경우도 있고. 그럼 정했다면, 요 중에서 정했다면 정해진 일 하면 되지. 정해진 일. 이해하셨나? 그래서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다면 그냥 토지 팔면 돼. 그러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오라고 대리권 주었다고 봐. 융자. 그러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를 받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융자 받아오느라 대리권 줬는데 나중에 땅값이 팍 오르는 거예요. 형님은 미국에 계시고 땅값이 팍 오르면 빨리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졌다면 간단해. 외워봐요.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킨 일만. 본인이 시킨 일만 하면 돼. 본인이 시킨 의사표시 한 개만, 두 개. 그러니까 딱 중요한 게 밑줄 그시고 거기다 밑줄 그셔봐. 위임받은 거기다가 한 개 동그라미 있죠. 한 개.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 한 개의 의사표시와 그 계약의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을이 네가 매매를 하라 토지를 처분해달라 대리권 줬다면 의사표시 한 개만 해. 한 개만. 그리고 그 매매계약의 이행수단 있잖아요. 잔금을 받는다든가 무슨 등기를 해준다든가 그런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시면 돼. 한 개, 여러 개. 아, 상식이요 이거 그냥. 한 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지문 나왔을 때 한 개 의사표시 하고 또 다른 의사표시 막 취소 해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여유 있게 한 서너 개 해? 하나만 해야지. 자, 문제는 자, 여기 봐. 을이 매매계약을 했어. 그럼 매매계약 했다면 매매계약 하기 전에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 하라고 그랬지. 매매계약 했어 이제. 그러면 그 매매계약에 대하여 계약 체결했다고 했어. 상대방이 계약 체결했는데 이렇게 해제한대. 해제. 그럼 계약 체결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해제하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있겠어 없겠어? 아까 목 터지겠어. 한 개의 의사표시만 하고 그 이상 끝났다 이렇게. 하나 더 받아와?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권한은 없다. 끝났어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에 관한 대리권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그거 거기다가 뭘 또 자꾸 써.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위임받은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 그 다음 2번. 위임받은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31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31페이지에 거기 보충이라고 그래서 보충에서 3번에 양가로 1번에 4번 봐. 31페이지 맨 위에 그 박스 위에 양가로 1번 4번 보셨나? 그럼 매매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있죠. 후. 그래서 여기 있어. 후에 그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없다. 그러면 강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니 박수 하지 마라. 아니 박수 자꾸 했더니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박수 네가 뭘 잘하는데 박수 받냐고. 그래서 하지 마 이제는. 박수 안 해도 다 안다 이러면 알아.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비교해놨지. 아까 토지를 팔아야 할지 관리행위를 해야 될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러면 정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 정하지 않은 경우는 요즘만 하라는 거야. 요즘만. 보존행위만 해. 요즘만. 이해 갔나? 그리고 관리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물권법의 소유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 우리는 법률행위 배우면서 소유권 넘어가는 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대리권 줄 때도 우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소유자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맨날 책 보고 읽어야 돼. 그래서 수권행위 정하지 않았다면 보존행위는 관리행위, 처분행위 있었지? 그래서 보존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옥을 수선하기 위해서 가옥을 수선하면 대리인 지가 올라가서 지붕 뜯어? 그러지. 지가 올라가서 뜯었다가는 다리 부러지잖아. 사람을 시켜서 수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선행위를 할 수 있는. 관리행위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근데 관리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거기 밑에 봐. 밑에. 거기에 오른쪽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존행위는 무제한 가능하다 나오나? 그러나 이용 계량행위를 아까 관리행위라고도 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관리행위는 보존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게 그때만 가능해. 그러나 처분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이것이 대리권이 존재 여부야. 그 다음에 여기 봐. 대리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했는데 A에게도 팔아달라, B에게도 팔아달라, C에게도 팔아달라.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 줬대. 대리인 여러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파트 급하면 막 여러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하잖아. 중개사는 대리인이 아니다. 근데 여러 사람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쓸 때는 여러 사람이 타협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하는지 각자가 정해도 되는지 그것이야. 그래서 대리인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협의해서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되겠어. 각자가 해도 괜찮겠어. 그래서 거기 2번에 대리인 밑으로 내려와서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전원이 본인을 대리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해. 그냥 거기다가 수각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수각. 지금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 다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대리하는 법정 대리 있잖아. 법정 대리는 친권자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서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된다고 법에서 정해놨다고.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식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기 A 할아버지가 갑이 맨 술만 처먹어. 그래서 손자 있지. 손자에게 땅을 유증을 했어. 그래서 유증이 넘어간 거야. 유증. 손자에게 주었다고. 그럼 이 손자 땅을 어머니와 요 손자의 B에게 넘었을 때 갑과 을이 이제 손자의 법정 대리인이요. 그럼 법정 대리인이 손자의 땅을 팔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해야 되겠어? 어머니 혼자 해도 괜찮겠어? 아버지가 뭘 하냐? 술이나 처먹는데 혼자 해야지. 아버지가 사람이요? 사람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줬지?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해야 돼. 그래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아시면 돼. 법률에 규정이 있지? 이게 공동 대리거든, 친권자.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때는 여럿이 결정해서 계약서 써야 된다 하시면 돼. 우리는 아따 이게 중요한가 보다 하지 말고 그냥 이 원칙은 각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원칙은. 그래서 원칙. 그래서 대리인 수인인 경우에는 수전이요, 수각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수각 써놓고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공부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데 가보면 대리권 제한이라고 배워. 책에 대리권 제한이라고. 그거 뭐 대리권 제한이 뭐가 있어. 대리권 있냐 없냐 따지면 되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야. 전원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이야. 그러면 대리인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을 때 대리인이 갑의 땅을 지가 매수인으로서 사버리면 계약 내용을 대리인이 정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대리인 자기가 정함으로 자기가 매수인이 되면 계약 내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정할 거 아니야.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냐 없겠냐? 없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안 돼. 다만 본인이 시키면 할 수 있다 이거야. 본인이 허락 또는 다툼이 없는 행위가 뭐냐면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행위는 괜찮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그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3번 봤더니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유권 대리요, 무권 대리요. 그냥 내가 그냥 한 방에 써놔버린 거야. 자기계약 쌍방 대리 허용 안 되니까 했으면 무권 대리다 해서 내가 한 방에 써놔버렸다고.
공부하기 좋게. 거기다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 안 된다 했으면 무권 대리다 쓰면 또 요약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끝내버려야지. 기억번, 본인이 허락한 행위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또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또는 채무 면제 등의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 그것이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행위야 이거. 미성년자에게 내가 미성년자에게 땅을 공짜로 주었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그럼 내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내 땅을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아버지가 이 사람이 아들이 7살이다고 증여계약을 체결하려고는 두 사람이 해야지.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혼자 계약을 해. 자기 계약. 그러면 이 미성년자에게는 이익만이 돼. 손해가 생겨. 그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다툼이 없는 행위 아니야. 다툼이 없는데 무슨 미성년자가 받고는 아유 너무 많이 주었네 하겠냐고. 그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정리. 대리인은 자기와 계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쌍방대리도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 돼.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나 채무 이행 이런 것들은 새로운 법률 문제를 생기게 할 여지가 없지. 그 뭐 증여얘기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써놨으니까. 니은번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증여하는 자기 계약은 허용? 왜? 다툼이 없는 행위잖아 그런 거. 자, 그래서 대리권의 존재 유무 제일 시험에 나오니까 잘 이해해 놓고 거기다가 박스 쳐놓고 적어도 시험장 갔을 때 마음이 급하면 거기만 보라는 거야. 네모 쳐놓고 거기만.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인데 이건 판례가 인정하는 거. 여기 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해달라 대리권 줬어. 그러면 을은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매매 대금을 주면 수령할 권한이 있었어 없었어? 계약의 이행 수단은 가능했잖아. 그럼 매매 대금을 받아올 권한이 있는 거지. 거기 그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1번 보면 위임받은 한 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면서 계약의 이행 수단은 가능하다 쓰여 있나?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이행 수단은 가능하다 그 말은 매매 대금을 받아올 권한도 있다. 동의해요? 그럼 여기 봐. 매매 대금을 주면 은은 가져다가 갑에게 줘야 돼. 카지노 가야 돼. 그래야지. 근데 요 상대방이 매매 계약할 때 돈을 주면 카지노 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냐? 없지. 그래서 대리인이 매매 대금을 주면 카지노 갈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 자, 밑에 봐.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이란 대리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밑줄 그으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대리인이 지금 본인이 시킨 대로 매매를 해. 근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아니, 자기 이익, 개인적 이익. 그건 본인이겠냐? 그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한다고. 그러니까 즉 매매 대금을 주면 본인 가져다 줄 생각으로 카지노 갈 생각으로 영종도 카지노 갈 생각으로 매매 계약을 해. 그러니까 여기 봐. 대리권 남용은 본인이 시킨 대로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리권은 존재해 지금. 근데 생각이 불량하다니까 지금. 생각이. 그러므로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써준 대로 지금 매매 계약을 하면 상대방은 매매 대금을 주고 토지 넘겨받으면 그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 할 때에 요 사람이 을이 돈 주면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것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냐? 없지. 그러니까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할 때 상대방이 돈을 주면 카지노 갈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그때는 무효다 그 말이야. 그때는. 그래서 자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대리 행위를 말한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읽었을 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마치 대리인이 시키지 않은 엉뚱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은 존재해. 시킨 일을 한다고. 근데 시킨 일을 하는데 생각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해.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해. 다른 사람 이익을, 본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했을 때는 원칙 유효야, 유효. 원칙 유효, 무효. 유효, 유효,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생각을 알았어. 그때는 돈을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않는다. 그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의 효력 요건까지 배웠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이미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나왔네. 수전이요, 수각이요. 수공 틀려버렸네. 이렇게 수공, 수전 틀렸어. 원칙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저런 걸 보면 수공, 수전 나오면 틀렸구나 이렇게. 아이고 수전 했는데 안 나왔네요. 그게 전원이나 공동이나 같잖아. 이런 거 장남이나 큰아들이나 같아. 2번 대리행위 하자로 인한 취소는 대리인이 이왕에 한 거 해야 돼. 대리인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까 대리인 의사표시 있으면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취소도 누가 해? 본인.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 썼으면 끝난 거예요. 모든 효력은 본인에게 간다니까. 아까 설명드렸지? 세 번째,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해서 병에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물권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물권법에서 일단 본등기가 경료가 되면 그 행위는 유효일 것이다, 무효일 것이다. 그 얘기야 지금. 등기가 되는 순간 대리권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우리 본등기의 추정력 물권법에서 그거 한번 볼까요? 보자. 저 뒤에.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있느냐면 본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서 69페이지. 69페이지 6번에 본등기의 추정력 나오죠? 이 말이야. 일단 등기가 경료가 되면 자, 본등기의 추정력이란 이렇게 써버려. 등기는 유효일 것이다 이렇게 써버리라고. 거기 써 있잖아 지금. 은지야 또 쓸래 너? 등기는 무효일 것이다, 유효일 것이다. 그게 본등기의 추정력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가 경료가 되면 상대방에게 종료된 등기는 무효일 것이다, 유효일 것이다.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일 것이다니까 등기가 유효하려거든 대리권도 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그래야 이게 적법한 대리권도 있었을 것이다 아니야. 오케이?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이므로 그냥 저 물권법에서 배웠던 내용 끌어다가 여기다 시험 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병은 대리권의 유무에 관해서 병이 발벗고 나서야 돼. 병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등기는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해야 돼.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본등기의 추정력을 물어봤던 거예요. 설득됐나? 3번은 뭘 물어봤어? 본등기의 추정력. 그러므로 3번은 맞아 틀려.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틀렸네 3번. 알아들었냐고. 대리권도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그래야 유효일 것이다 아니야. 일단 등기가 경료가 되면 지금 신경 쓰는 거요, 집중하는 거요, 인상 쓰는 거요? 그러지. 자, 여러분 다 본등기가 되면 자, 가등기에는 가짜에는 추정력이 없어. 근데 본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고. 추정력이란 입증 책임 안 줘도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병명의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는 유효할 것이다.
이게 본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이 사람은 등기의 유효일 것이다니까 이게 무효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 누군가가.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다 틀렸잖아. 이해됐지? 잘 가르쳤어, 못 가르쳤어? 그다음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예요. 보다 대자선. 대본선이요, 대자선이요. 대자선. 대대요, 본대요. 대대 오면 틀렸잖아, 이런 게. 다시 한번 대자선. 여기까지는 맞지? 여기까지는 맞네.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 뒤에 대대요, 본대요. 그거 틀렸네. 이게 본인의 대리인이다 해야 되니까. 자,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 언제든지 미성년자에게 물어볼 수 있느냐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확실해요? 이해하셨어? 이게 작년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 대리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흐름이 그래, 흐름. 민법 총칙은 대리로 다 귀착이 돼버려. 거기서 의사표시 하자 용어도 대리에서 물어보고, 과거에는 의사표시에서 비통 착사 강의에서 세 문제 나왔는데 요즘은 그냥 한 문제 물어보고 말아버리더라고. 두 문제 정도. 대리에서 세 문제 물어봐. 그 다음에 갑은 그 소유 X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 첫째, 대리인이 죽으면 대사, 대리권은 상속이 돼, 소멸해? 물어봤잖아. 대사. 다시 한다. 본사. 대사 성파. 대리권 간다. 대리권은 상속 안 된다. 상속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대리권 줬는데. 아따, 민법에서 상속 다 된다면서 그것은 안 되냐? 대리권은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된다. 틀렸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야. 이제 풀어봐야 돼. 풀어보지 말아야 돼. 시험장에서는 안 풀어봐도 되지. 2번, 을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수단은 가능하지. 야, 여기 잔금 수령은 의사표시 아니야. 그 이행수단. 이행수단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 시험에 앞에 볼 것도 없어. 여기는 묵시적으로. 그러면 뒤에는 바쁜데 뭘 앞에까지 보냐고. 묵시적으로 그럼 있다 하지. 맞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대리하기 전에 갑이 숙권행위 철회했대. 철회. 자, 여기보다 종철이 간다. 대리권 있어 없어? 소멸한다. 종철 생각나? 그리고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갈 거라고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예의한 사람들은 3년 하신 분들이야. 내공이. 그러면 허락이 있대. 허락이 있어. 허락이 있다면 뒤에는 있겠어 없겠어? 그냥 있다 해버리면 돼. 허락이 있으면. 그래서 갑을 대리하여 자신을 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자기 계약을 물어봤어. 자기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해결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무권대리 가는 거예요.